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로또 청약이라고 해서요, 무려 294만 분의 1의 확률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청약이 바로 발생되었는데요. 경기도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라면요, 실평수 25평 이내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 무순위 청약 분양가가 과거 기준으로 4억 8,200만 원에 현재 분양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아파트에 청약해서 당첨해도 된다면요, 2023년도 10월 달 동일한 평형대의 매매가액이요, 무려 16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또 청약에 당첨만 된다면 어떻습니까? 당장 시세 차익만 무려 11억 3,800만 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94만 명이 몰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당첨 확률은 정말로 로또와 버금가죠. 그러다 보니까요, 당첨 확률은 극도로 미미한데 정말로 엄청나게 시간 낭비하고 인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294만 명이 바로 이 아파트 하나에 목을 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첨 확률이 무려 294만 분의 1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로또 1등 당첨 확률은요, 814만 5천 60분의 1입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결국 많은 사람들은 한 명 빼놓고 나머지 뭐 294만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은 헛물만 켜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일까요? 요행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러나 있지 않습니까? 당첨된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첨되더라도요, 1세대 1주택자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은 또 주택이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이 발생될 것이고요. 가중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많은 경우에는 양도세 부담,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부담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회 부조리 속에서 그냥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죄의 발생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2023년도 무려 우리나라에 176만 7,894대라고 하는 관공서에서 설치한 CCTV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많은 CCTV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관공서 말고도요, 민간인들이 설치한 대수까지 합한다면요, CCTV는 정말로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여러분들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CCTV와 범죄율과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CCTV를 많이 설치하면 많이 설치할수록 범죄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CCTV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만 범죄 행위를 하지 않고 확실하게 다른 지역에서 범죄 행위가 성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사회 부조리 중에서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느끼실 건데요, 삼겹살이 금겹살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삼겹살이라고 하는 고기는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고기거든요. 왜냐하면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요, 돈가스용으로 안심과 등심만 주로 취급하지 삼겹살을 먹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도 대부분 삼겹살을 먹지는 않거든요. 일부 베이컨으로 먹는 거 외에는 거의 잘 안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겹살 하면 비계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싸구려 고기의 대명사로 낙인 찍혔죠.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없어서 못 먹고 비싸서 못 먹습니다. 사 먹지도 못합니다. 그리고요, 해외로부터 칠레나 스페인으로부터요, 엄청나게 많은 삼겹살을 수입해서 조달을 하다 보니까 수출하는 나라들은 대박이 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먹지도 않은 것을 엄청나게 비싼 금액으로 수출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삼겹살을 많이 먹게 된다면요, 내장 비만하고 성인병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점, 정말로 굉장히 이거 중요한 팩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비계가 많다 보니까요, 이렇게 마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성인병 중에 그 고혈압이 많다는 것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뚱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른 체형에서도 고혈압이 많다는 거. 이것은요, 이러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부조리가 팽배한데요. 요번에는 또 삼겹살과 관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음식점에서요, 제가 먹다 보니까 오겹살이 삼겹살보다 더 비쌉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랬더니 오겹이라서 비싸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겹이라서 비싸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맛이 있기 때문에 더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맛이야 뭐 식감이 있으니까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요, 과연 오겹살이 삼겹살보다 더 비쌀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값싼 비계하고 껍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겹살은 삼겹살보다 훨씬 더 싸야만 됩니다. 그리고 정육 공정도 어떻습니까? 껍질하고 비계 한 부분을 잘라내지 않죠. 인력 관련돼서요, 인건비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어요. 오겹살은요, 삼겹살에 비해서. 그 다음에 각종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죠. 전기비도 줄일 수 있고요, 기타 등등이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삼겹살보다 쌀 수밖에 없는데 더 비싸다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부조리가, 대표적인 부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겹살이 비싼 이유는 어떻습니까? 맛있고, 삼겹살보다 맛있고 식감이 좋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부조리가 아닐 수 없겠죠. 그 다음 사회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요, 현미가 놀랍게도 백미보다 비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미는요, 백미보다 도정을 적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각종 전기료나 기타 기계에 관련된 사용이 좀 적어지게 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현미가 백미보다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현미에는 쌀륜이 있어서 건강에 좋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더 비싸게 팔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이 당연히 현미가 더 건강에 좋으니까 어떻습니까? 더 비싸게 사 먹어도 불만이 없는가 봅니다. 하지만요, 그 건강에 좋다고 하는 쌀류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미량이라서 사실은 건강과는 그 특별하게 직관적으로 유의미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저 같으면요, 백미를 사고 쌀륜을 별도로 사서 사 먹는 것이 훨씬 더 쌉니다. 그리고 현미는요, 어떻습니까? 독성이 백미보다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덜 벗겨진 쌀겨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요, 소화불량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미가 건강에 좋다는 말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는 건강에 꼭 좋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가격이 비쌀 이유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비싸게 팔린다는 것이 바로 사회 부조리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건강식품이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요. 자고 일어나면 계속 생겨나거든요. 건강식품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러한 상품들이 범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요, 건강식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절대로 건강해지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합니다. 특히 들어간 돈 대비해서는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굉장히 비싼 건강식품을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비싼 건강식품을 사고 그 다음에 선물로 그리고 접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요, 제가 볼 때는요, 제 경험상 건강식품을 먹어서 건강한 것이 아니고 식사를 골고루 잘 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법이죠. 괜히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먹으면 기분만 건강해지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기분만 가지고 이처럼 엄청난 돈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 부조리가 팽배하다는 부분들, 이것도 있습니다. 보험 및 금융상품을 많이 가입하게 된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이 가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보험과 금융상품을 많이 가입하면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아닌 서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이요, 아니면 중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험이나 금융상품을 많이 가입하게 된다면요, 부자 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재 부자가 보험이나 금융상품을 통해서 아니면 투자상품을 통해서 조금 더 부자 될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부자가 아닌 사람이 성공하기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어떻습니까?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보험하고 금융상품을 무조건 신뢰해서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많은 상품을 가입해서 가난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 번 더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은요, 네잎클로바거든요. 네잎클로바의 꽃마른 행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세잎이 보통이죠, 클로바가. 세잎 클로바의 꽃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클로바 밭에, 세이클로바 밭에 들어가서 그 세이클로바를 짓밟으면서 네이클로바를 겨우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겠죠. 왜냐하면 행운을 찾으려고 행복을 짓밟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로또 청약에 목매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 간단한 행동으로도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을 바로 확실하게 그 확률에 의존하지 않고 바로 벌 수 있는 방법을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요,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현재 제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가 400여 편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 4천, 4만 그 이상이 갈 텐데요. 그 동영상 속에서는 콘스탄트 김의 절세 비법, 절세 노하우가 들어있으니까 그 영상을 시청하셔가지고요. 어떻습니까?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그 멤버십 회원 가입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보험 및 금융상품만 정리하더라도요, 엄청난 돈을 더 모을 수가 있습니다. 괜히 294만 분의 1의 로또 청약에 목맬 필요가 없겠죠. 모든 사람들은 금융상품, 보험상품을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정리하더라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럼 확실하게 로또 당첨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확실하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요.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유가족 보장을 한다면서 정말로 엄청난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죠. 그리고요, 비록 그 종신보험을 비싸게 가입했지만 또 사망했을 때 보험금은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엄청난 돈을 써야만 되고, 혹시라도 사망하더라도 유가족 생활보장은 전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종신보험 가입하지 말고, 가입했으면 해약하고요. 그 다음에 30세 부부 기준으로 매월 33만 원만 내면요, 부부가 함께 합쳐서 33만 원밖에 안 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각각 10억 원의 사망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종신보험으로 가입했다면 500만 원 이상 납부해야 됩니다.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요, 33만 원이면 10억 원씩 보장받는데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16만 5천 원이면 각각 5억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저렴합니까? 근데 종신보험은 25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가입하고 있는, 또 가입하려고 한 종신보험이 있다면 가입하지 마시고요. 가입한 종신보험은 반드시 해지하고요. 그 다음에 사망보험이 꼭 필요하다면 정기보험으로 아주 저렴하게 17배 이상 싸게 그 사망보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그 노후 준비의 대명사인 연금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될까요? 왜냐면요, 노후 준비가 안 된다고 제가 보는 이유는 연금보험 상품, 2000년대 이후 상품들은 무배당 상품이고 공시율 상품이고요. 사업비를 많이 떼다 보니까 변액 상품도 문제가 됩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 다음에 연금액의 현재 가치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극도로 형편없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품을 가입하게 된다면 우리의 노후는 정말로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는 리스크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품에 가입하시면 안 되고요. 부부가 국민연금을 가입 강화시키고 가처분 소득 이런 거 다 해지하고요.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은퇴자산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연금보험 반드시 해지할 필요가 있겠죠. 돈을 버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그 가족사랑이라고 해서, 가족사랑을 신청하기 위해서 가족들 모두 뭐 아내, 남편, 자녀들 또 부모님까지 모두 각종 보장보험을 가입해서 가족보장을 완성한다고 하지만요, 보장보험금 자체가 적고요, 발생 확률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가입한다면요, 알량한 보장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거, 하지만 돈 벌기는 글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아니면 자산 등을 가지고서 혹시라도 발병 확률이 저조하지만 발병했을 때 바로 그 돈으로 대처를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대처하지 않아도 되겠죠. 따라서 그 돈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데 들어갈 돈을 가입하지 말고 해지하고, 그런 돈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확실한 보장 자산을 현금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필요하게 우리 자녀들을 보장해 준다고 20년 만기 들었는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20살까지 아무 이상 없이 잘 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헛부역한 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얼마 안 되는 그 각종 보장보험 그 금액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요, 부모님이 현명하다면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있는 뭐 금융자산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자산 가지고서 혹시라도 발병되면 그거로 대체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안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확실한 현금을 모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보장보험은 해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의무보험이라든가 운전자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하고, 물론 화재보험까지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나머지 보장보험에 대해서 암이라든가 치아, 치매, 기타 성인병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요, 예금 적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부자가 될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금 적금을 가입하면요, 오히려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자산가라면요, 재산적 손실뿐만이 아니라 상속세 부담도 가중되고 또한 건보료 부담도 가중되겠죠.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금과 적금도 모조리 해지할 필요가 있겠죠. 게다가요, 뭐 비과세 상품이라고 해서 저축보험이나 종합저축 비과세 저축보험,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든가 ISA 같은 거 가입하는 경우 많이 있고요. 분리과세 상품, 세금 우대 상품 가입하고 세액공제 상품으로 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다 전반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및 절세 효과가 극도로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지해서 효과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혜택을 여러 가지로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상품들은 미미한 혜택 때문에 반드시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많이들 가입하시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펀드 유행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펀드로 재미 본 사람은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펀드 수수료는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금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요즘 다양한 ETF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TF에 투자한다면은 수수료 절감은 물론이고요.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펀드에 가입할 것,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테마형 ETF를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펀드를 해지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뭐 14만 명 이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떻습니까? 불나방이 불을 향해 뛰어가는 거죠. 섣을 짊어지고요, 마른 장작을 짊어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대신 다양한 소득 창출 방법을 모색하면 충분히 주택을 잃지 않고 고금리 월복리 이자 폭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금리 월복리 이자 폭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엄청납니다.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액은요, 사실은 대출액이죠. 그 연금액은 65세 받은 그 연금액 200만 원이다. 그러면 100세 때 받는 것도 200만 원입니다. 현재같이 어떻습니까? 거의 형편없이 속된 말로 똥값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그 기대연명까지 살거나 100세, 120세 살더라도 그동안 받게 되는 연금액의 어떤 누계액은요, 최초 가입 시 금액 정도에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이거죠. 10억 원짜리로 가입을 했는데 기대연명 9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요, 그동안 26년 동안 받는 연금액의 누계액은요, 26년 전에 10억 원에 대비해서 겨우 7억 5천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작지 않습니까? 100세라 할지라도요, 36년 전에 10억 원짜리에 겨우 어떻습니까? 10억 500만 원 정도밖에 더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금액의 누계액이 너무나도 저조하다.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안 되고, 가입했다면 반드시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이 투자하면 좋다고 생각하는지 아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로또 청약도 개인이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개인이 투자해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상수세 등을 감안한다면 무조건 손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개인이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투자해야 됩니다. 개인의 아바타, 분신, 화신인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콘스탄트 김, 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요, 지금까지 로또 청약을 하지 않아도 당첨 확률이 거의 없을 것 같은 이런 로또 청약을 하지 않아도
그것 부럽지 않게 엄청난 금액을 확실하게 줄이고 더 많은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로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따라서 현재 확실하게 낭비하는 돈을 줄이고 돈을 버는 방법을 반드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정말로 쉽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금융, 보험 상품에 대해서 평가 분석받아서 효과적으로 자산만 재배치하면 되거든요. 누구나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이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부조리를 다 깨우치고 그걸 타파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귀여운 부조리도 있습니다. 가령 짜장면 곱빼기를 판다 이거죠. 그럼 남들이 보면 짜장면 두 그릇 파는지 아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죠. 곱빼기는 어떻습니까? 그저 보통의 20% 정도 더 주는 것뿐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곱빼기란 말이 두 배가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손해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 곱빼기를 먹는 사람이요. 왜냐하면 가격이 겨우 1,000원에서 2,000원 더 내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짜장면 값이 8,000원이다 그러면 9,000원 내지 만원밖에 안 내니까 금전적으로 손해난 건 그다지 많지 않죠. 그런 것을 바로 귀여운 부조리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도 돼요. 재산적 손실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또한 귀여운 부조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대학교 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라면 하나 갖고 배가 고프니까 라면 곱빼기 시켰습니다. 그때 400원이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주머니가 800원을 받는 겁니다. 곱빼기면 한 600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라면 곱빼기는 두 개를 끓여주니까 곱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800원을 받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각종 비용이 두 배로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한 650원 정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800원을 냈다고 해서 큰 손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봉지의 값을 냈고, 그 다음에 두 봉지 가격에 그 양 있죠. 곱빼기 양을 진짜로 먹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손해가 보더라도 귀여운 부조리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및 금융상품은요, 귀여운 부조리가 아닙니다.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허황된 로또만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돈을 지키고 불리는 방법, 바로 보유하고 있는 보험 및 금융상품을 평가 분석만 잘해서도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현명함과 어리석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요, 어느 정도 상식과 합리와 이성을 가졌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제 말을 듣고서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개인이 투자하는 시대가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좀 안내해 드릴게요. 8월달 세미나 8월 9일 금요일, 8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각각 1회차, 2회차 합니다. 장소는 강남역 근처에 공간이죠. 스터디룸 카페가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저한테 3만 원 입금하시고 성함하고 어떻습니까? 회차를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강남역 5번 출구 밑에 197m 부근에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그 로또 광풍, 로또 청약 광풍 294만 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데 목매이지 마시고요. 우리가 평상시에서 그 보유하고 있는 상품들만 잘 자산 배치만 하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가 나니까 반드시 보유하고 있는 보험 및 금융 상품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해서 효과적인 자산 재배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투자하지 마시고 법인이 투자하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한번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만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NGP 플랜은 100년 동안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 100년 대계, 100년 동안에 투자 우산하고 세금 우산을 여러분께 확실하게 챙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